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명령어는 바로 타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타르는요, 테이프 아카이브의 약자입니다. 그 아카이브는 이제 저장소, 기록 보관소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즉 테이프 보관소라는 뜻이고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타르라는 명령은 테이프에다가 이제 백업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 테이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컸는데 나중에 뭐 DAT라고 90년대 초까지 쓰였던 DAT라고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그 정도 사이즈의 뭐 20기가짜리 백업하는지 40기가짜리 이렇게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DAT라는 다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 백업 툴이 그 백업 테이프용 그 장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백업하는 명령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치들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뭐 대부분 뭐 디스크 기반의 백업 한다든지 뭐 메모리 기반의 백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백업 테이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어가 사용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파일을 이제 묶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이 타르라는 명령어는 이제 테이프 관련 백업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에서 현재는 여러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디렉토리로 그냥 묶습니다. 파일을 모아놓은 다음에 디렉토리를 찍어주면 디렉토리 통째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타르가 백업 명령어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하위 디렉토리죠. 하위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파일 속성, 하드링크, 심볼 링크 등 그 고유의 특성들, 생성된 시간 이런 거 다 그대로 보유가 되기, 다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타르는 그 유닉스에서 넘어온 명령어거든요. 거기에 압축 옵션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유닉스 장비 없어요. 뭐 솔라리스 예전에 사용할 때 보면 타르를 묶은 다음에 다시 압축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행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리눅스에 사용되는 걸 보통 GNU 타르라고 부릅니다. 이 GNU 프로젝트에서 타르를 개조합니다. 개조해서 어차피 타르를 묶은 다음에 보통 이제 압축을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타르를 묶은 다음에 압축하는 작업을 끝난 다음에 또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압축 옵션을 그냥 집어넣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컴프레스라든지 gzip, bg2, xz 같은 것들도 압축 옵션도 이렇게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르는 보통 옵션 한물이 마이너스 쓰는데 마이너스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옵션을 뒤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제 써줘야 되는 건 있는데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옵션 보시면 이게 쭉 나오는데 제가 주요 옵션 정리했는데 이걸 그냥 옵션을 그냥 외우시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르를 한번 해보죠. 루트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가 포세인이라는 아이디 만들어 놨거든요. 네, 사용자를 전환하고 클리어 하고요. 자, s-포세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ls 한번 해보죠. 네, ls 하면 뭐 아무것도 없죠? 있네요. 죄송한데 지울게요. 테스트. 네, rm-rf 지우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르는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몇 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cp etc 밑에 뭐 inittab이라는 파일을요. 뭐 inittab.txt라든지 cp etc 밑에 fstab이라는 파일을요. 뭐 fs.txt라든지 뭐 cp etc 밑에 패스워드를요. 패스워드.txt 복사하고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a.txt로요. 아이고 cp라네 cat 죄송합니다. cat a.txt 하시고요. I love linux, I love 윈도우즈 이렇게 만들고요. cp a.txt를 b.txt 복사하고요. cp b.txt c.txt 복사하겠습니다. 물론 히스토리 기능 써도 되는데요. ls 한번 해보죠. ls-l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6개 정도 파일이 만들어져 영어로 볼까요? 아닙니다. 다시요. 이제 클리어 하겠습니다. 네, 대충. 자, 6개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6개의 파일. 자, 이걸 제가 다른 뭐 친구한테 전송한다고 쳐보자. 이 6개를 따로따로 이게 첨부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타르의 사용법은 일단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타르는요, 뭐 보면 일단 CVF 외우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타르 CVF 외우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묶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묶을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x가 create고 v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되는 과정을 보는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 v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타르는 백업할 때 쓰는데 백업할 때 보면 뭐 용량이 큽니다. 막 2기가씩 돼요. 근데 이거 v를 안 쓰게 되면 특히 네트워크를 작업할 때 이게 멈춰 있는 건지 진행이 되는지를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v를 써주시면 이제 이렇게 그 올라가는 진행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V부터 쓴다고 보시면 되고 또 CF만 해도 됩니다. F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뒤에서 이제 파일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파일명을. 그래서 C가 create 제가 써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릴까 봐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풀 때. 자, 풀 때는 푸는 게 이제 extract라고 해제하다를 extrac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XVF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우셔야 할 게 CVF, XVF입니다. 타르의 사용법은 CVF, XVF. 옵션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파일명 지정해주면 이 파일을 풀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묶어보겠습니다. 묶어보죠. 자, 묶어보면, 자, 이걸 하나로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타르 하시고요. 네, CVF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 점하고 이렇게 타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리눅스는 뭐 확장자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확장자는 아니고, 확장자를 안 쓰는데 확장자처럼 쓰죠. 왜냐면 이게 타르를 묶겠다는 거를 이제 다른 상자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보통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 타르 하게 되면 텍스트 타르를 생성하는데 대상을 뒤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뭐뭐.txt를 끝나는 걸 묶겠다 그러면 별표.tx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이게 해석을 해보면 뭐뭐.txt를 끝나는 모든 파일, 지금 6개의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죠. 이거를 CVF로 옵션 주면 이제 텍스트 타르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엔터 쳐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럼 쭉 보이죠? V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는 이게 보이냐 안 쓰냐, 6개 지금 요 목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입니다. 그냥 CF만 하셔도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묶였습니다. 자, ls-l 보죠. 자, 그러면 생성이 됐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텍스트 타르가 생겼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좀 눈여겨보실 게 용량입니다. 용량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게 지금 바이트인데 지금 6개 파일 다 더해봤자 네, 뭐 3100에 3500 예를 들면 3600에서 한 700 정도 되죠. 근데 지금 1000바이트로 늘어나죠. 왜 이게 엄청나게 타르로 묶으면 늘어나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본 단위가 이제 타르는 네, 만단 10240 단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사과 6개를 가져가야 돼요. 사과 6개를 들고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슈퍼에서 박스 하나 얻었어요. 그럼 제가 들고 가는 사과의 부피는 박스의 부피가 되겠죠. 저 단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용량이 늘어납니다. 타르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압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압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타르가 등장했을 때 70년대 이후에 이제 유닉스가 등장했는데 그때는 모뎀을 썼습니다. 파일이 크기가 크면 전압 요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어쨌든 저렇게 묶여 있죠. 자, 그럼 저게 이제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네, 풀어보면 되겠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풀어보시기 지금 클리어하겠습니다. 자, ls 하면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얘네들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다 지워보죠. 자, rm-rf 별표.txt 그죠? 먼저 txt 끝나는 거 묻히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 지우라는 거죠. 엔터 쳐보죠. 자, ls-rm 텍스트 타르 하나만 돼 있죠. 자, 제가 백업을 했습니다. 실수로 지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수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죠. 푸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타르 하시고요. 자, xvf입니다. extract xvf고요. 자, 그 다음에 text.ta르라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ls 하면 잘 복원된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시간 이런 것들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타르는 굉장히 백업할 때 유용한 명령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타르는 이제 CVF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XVF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르 사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RVF가 있습니다. RVF 요건 이제 추가입니다. 추가 RVF 알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TVF는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잘 들어가는지 풀지는 않고요. 내용 타르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4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CVF, XVF, RVF, TVF 이렇게 총 4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RVF 한번 해보겠습니다.
RVF. 자, 파일을 제가 또 하나 또 만들었어요. d.tx를 한번 만들까요? 네. d.tx 해볼게요. I hate Linux 해볼까요? I hate Linux, I hate Windows, I hate MySQ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 자, 지금 d.tx가 생겼어요. 타르 파일에다가 얘를 같이 묶고 싶어요, 지금요. 그러면 뭐 지우고 다시 만들어요? 그렇죠. 다시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아니면 얘만 따로 묶는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타르 파일이요. 예, 타르 파일이 보통 백업 파일을 쓰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합니다. 뭐 2기가 이상 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근데 지금 ls-m에 겨우 d.tx가 41바이트예요. 네, 이 41바이트짜리 하나를 집어넣자고 이게 만약에 2기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2기가짜리를 뭐 새로 풀고 다시 새로 묶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저 하나만 딱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명령이 rvf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로 하시고요. 추가해라 rvf 하시고요. f 다음에 파일명 찍으셔야죠. text.ta로 찍으시고요. 대상은 뒤에 쓰시면 돼요. 뭐 d.txt 쓰시면 되는데 또 있다. 뭐 여기 hello.c도 있고 뭐 있다면 쭉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할게요. 예, 이렇게 d.txt 하겠습니다. 즉 text.ta로에다가 d.tx를 추가라는 겁니다. 추가. 자, 이렇게 엔터를 딱 치시게 되면 V옵션 줬기 때문에 하나 딱 묶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잘 묶였는지 확인해. 그렇다고 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타르 tvf 하고 text.ta르 하고 엔터 치시면 저렇게 6개가 묶여 있는 게 보이시고 6개에 하나 더 추가된 7개죠 이제 총. 뒤에 이제 d.tx가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VF, TVF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교재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옵션 보면 C가 이제 묶는 거, create라고 보시면 되고, extract X, V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 F는 뒤에 파일명을 찍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R 추가할 때 쓰고요. T는 이제 확인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 파일, 심볼 링크라는 거는 이제 껍데기 단축 아이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 디렉토리, 지금 현재 디렉토리 풀거든요. 특정 어떤 디렉토리를 찍겠다 그러면 C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퍼미션 그대로 유지하는데 리눅스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4개가 압축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옵션. 요 압축 옵션. 요거는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 좀 보고요. 자, 밑에 보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타로 CVF, 포세인 점 타로 별표점 C죠? 즉, 뭐뭐점 C로 끝나는 걸 CVF 묶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포세인 점 타로를 묶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를 줬기 때문에 진행 공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권장만한 건 이겁니다. 실무에서는요, 그냥 지금 가장 저렇게, 지금 제가 그 영상 뭐 7개를 묶었는데, 그거는 그 실무 쓰면 다른 분한테 욕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모르고 풀었는데 갑자기 파일이 막 200개, 300개씩 현재 디렉토리에 생긴다고 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게 만약에 어떤 파일이다 그럼 디렉토리 안에 넣으시고요. 디렉토리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즉 제가 지금 6개를 포세인이라는 디렉토리에 넣어놨다 그러면 지금처럼 타로 CF하고 포세인.타로를 묶으시면 돼요. 포세인 디렉토리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묶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해볼까요? 네, 하나 해보죠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빨리 뭐 복사해서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현재적인 이게 생기는 걸요. 보시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하나 만드시면 권장한다는 거죠. mkdir라고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먼저 tx를 끝나는 것만 데이터를 이렇게 옮길게요. 별표점 tx 복사할게요. cp txt 하시고요. 데이터 하겠습니다. ls 데이터 하면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그럼 데이터를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르 cvf하고 데이터.뭐 타르 이렇게 하시고요. 데이터 찍으시면 돼요. 그럼 쭉 묶였죠. 그럼 데이터 디렉토리 통째로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스 파일 아까 한번 간단히 해보셨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뭐점.타르가 빠진 앞부분이 있는 이게 디렉토리를 뜻합니다. 디렉토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는 걸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지우고 풀어볼게요. 지우고 풀어보죠. 지금 데이터 tab 알았죠? rm-rf로 데이터 지운 다음에요. 자, 타르 하시고요. xvf 하시고 데이터.타르 이렇게 푸시면 데이터가 통째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단위로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포세인.tar을 지금 데이터 디렉토리 묶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포세인.tar을 묶은데 V를 뺐기 때문에 설치 묶여지는 과정은 보여주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로 XVF 하시면 포세인.tar라는 어떤 이제 묶여져 있는 파일을 현재득지 안에 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하는 거 보시죠. 추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VF 쓰고요. 기존에 생성된 타르 파일 쓰고 뒤에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JID.txt랑 euro.c라는 파일을 포세인.tar에다가 추가로 이제 두 개를 더 묶어주라는 거고요. 확인은 TVF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자, 압축. 네, 압축이요. 압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용량이 커지는데, 유닉스 시절에 이제 너무 커지니까 이제 압축을 하는 기법이 등장했어요. 초창기에 등장한 게 컴플레스입니다. 컴플레스. 자, 위치 컴플레스 있나 보죠. 위치 컴플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컴플레스가 있네요. 자, 컴플레스는요, 압축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는 거는 위치하시고 uncompress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풉니다. 위치는 이 명령이 있냐 없냐를 검색하는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s 한번 해보죠. 일단 불필요한 거 지금 뭐 여러 개 ls-뭐 길어지게 두 개 지우겠습니다. rm-rf로요. 데이터랑 데이터.tar로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이건 좀 깔끔하게 ls-l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요, 네, 그 7개의 파일이 지금 텍스트.tar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대로 보내면 지금 보니까 용량이 또 늘었죠? 하나 추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0240 단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원래 6개를 묶었을 때는 D.txt 빠지기 전까지는 10240이었는데 추가했더니 용량이 조금 늘어난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건 압축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압축해보겠습니다. 초창기 쓰던 방식이 컴플레스입니다. 컴플레스. 자, 컴플레스라고 압축 간단합니다. 컴플레스라고 하고요. 텍스트.tar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ls-l 보죠. 그러면 뭐뭐.z라고 생기죠. 대문자 z. 지금 G하고 헷갈리시기 때문에 Z는 또 말씀드리지만 Z로 발음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 대문자 Z로 되어 있죠. 어쨌든 보시면 용량이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럼 3000 아까 말씀대로 3500에다가 대략적으로 3600, 7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줄죠. 3700인데 2773바이트 정도, 2773바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준다라는 거죠. 네,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등장 그 뒤에 들은 게 지짐입니다. 일단 풀어보죠. 풀어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언컴프레스라고 하시면요. 텍스트 하시고 이렇게 타로 찍으시면 이렇게 이제 다시 압축이 풀린 타로 파일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레스가 등장을 하고요. 자, 컴플레스 보죠. 자, 컴플레스는 전통적으로 유닉스에 사용되는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압축률이 현재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거는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뭐뭐.z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컴플레스 파일명, 그럼 뭐뭐.z가 생기고요. 언컴플레스 파일명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컴플레스.text.txt 찍으시면 여기 나온 대로 text.txt.z가 생성된다고 나오고요. 근데 보통 이제 텍스트를 직접 찍는 것보다 이 타르 파일을 이렇게 찍으면 포세인.tar를 찍으시면 지금 본 것처럼 포세인.tar.z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z라는 파일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예제를 제가 넣는 건데 유닉스에서는 타르에서 이제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타르하고 표준 입출력 하고 하는데 지금 리눅스에서는 모르셔도 돼요. 자,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등장한 게 이제 G집입니다. G집. GNU 집의 약자. GNU 프로듀서 이 집 압축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 요거는 정확하게 압축률들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걸 그냥 컴플레스로 압축해두겠습니다. 자, ls-s 저 컴플레스로 하죠. 컴플레스. 자, text.tar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ls-는 압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G집으로 압축하는 거는 다시 만들겠습니다. 요거를요. 요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text.tar.z는 7개의 파일을 묶어서 컴플레스로 압축한 거고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tar. cvf 하고요. text 2.tar로 하고요. 별표.txt 하겠습니다. 즉, 먼저.tx를 끝나는 거를 text 2.tar로 묶어달라는 거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타르 파일이 생겼죠. 네.
자, 이걸 지집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집이 압축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봐보죠. 지집하시고요. 텍스트 2.타를 찍으시면 돼요. 자, ls-l 해보죠. 자, 그러면 컴프레스로 압축한 것보다 일단 비교해 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 텍스트는 거의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50% 보통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 지집 같은 경우는 50% 효율이 나옵니다. 아까 봤을 때 이게 대략적으로 다 더하시면 3600 정도 됐지 않습니까? 1800 정도 됐다는 건 50%. 또 텍스트 타르의 그 컴프레스에 비하면 현저하게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압축하는 겁니다. 푸시는 건 뭐 일단 보시면 GZ가 생겼죠. GZ. 제가 구분하게 발음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옵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gzip, 포세인 타르 찍으면 포세인 타르 GZ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푸는 거는요, GNU 언집 몇 점입니다. 또는 마이너스 D 옵션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D로 여기 나오죠. GNU 언집에 있는 건집이라고 발음하셔도 되는데 건집 하시고 하시면 압축이 풀리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D 쓰시면 이 두 개는 모르셔도 됩니다. 유닉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캣은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 확인할 때 쓰는 게 뭐 Z캣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것도 안 좋다.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또 그 뒤에 등재한 게 B2, 그 다음에 B 언집2입니다. B 언집2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압축률이 또 차이가 나는지 해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르 하고요. 네, ZX, 네, 타르를 묶어야 되죠. CVF 하고요. 이번엔 텍스트 3점 타르로 해볼까? 3점 타르, 별표.txt. 자, ls 마이너스 하면 텍스트 3점 타르가 생겼죠? 자, 이거를 이제 bg2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bg2로 하고요. 네, 텍스트 3점 타르 해보겠습니다. 자, ls 마이너스 하면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일단 확장자입니다. 확장자는 이제 bz2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압축을 보시면, 네, 이게 압축률이 더 좋다고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어라? 용량이 늘었나? 예, 이게는요, 예, 기본 압축 기법이 있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네, 효율이 좀 조금 떨어집니다. 한 몇 메가 단위로, 1메가 이상, 2메가 이상 돼야 됩니다. 안 믿긴다. 예, 그럼 특정한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압축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PHP의 사이트에 가시면요. 동일한 소스인데, 네, 압축 기법을 세 가지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PHP 사이트 가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집은요, 이렇게 용량 짧고 파일 많은 경우에는 GZ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php.net 한번 가볼게요. php.net. 뭐, 웹서버를 구축하시게 되면 만나실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 PHP에 이제 그 사이트 가면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 네, 잘 보시면 이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7.4.4라고 되어 있고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양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bzip2가 있죠? gzet이 있고 xzet이 있습니다. 용량 한번 봐보세요. 자, 제일 용량이 높은 게 gzet입니다. 16메가입니다. 약 대략적으로 16,000kb죠. 대략적으로 16메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16메가. 자, 16메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bz2죠? 12메가 정도 되죠? 12메가. 자, 그 다음에 xz. 네, 10메가입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차는. 그래서 지금 커널 사이트 가면요. 지금 전부 다 xzet이에요. 커널 사이트.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장 효율성이 좋은 압축 기법은 xzet입니다. xz. 그래서 뭐 php 커널 사이트 갖고 www.kernel.org 한번 가볼게요. 네. kernel.org 이렇게 가보시면 네, 커널 사이트도 이렇게 되고 현재 커널이 5.6.3이래요. 5.3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스테이블 이렇게 눌러보시면 밑에 보이시죠? 밑에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5. 리눅스의 그 작업 바인드를 봐주시면 리눅스 5.6.3.타라.xzet이라고 보이시죠? xz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탈불 내가 할게요. 그럼 xzet으로. 그러니까 워낙 압축률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대용량 파일인 경우에는 이제 xzet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에 지금 bzip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 안 좋냐? 예, 용량이 작은 거는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xzet도 있죠? xzet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왕한 거. 타르 아시고요. 일단 bz2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문서 봐보죠. 사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묶을 때는 bzip2 하시고 이제 프린트 타르 하시면 bzip2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풀 때는 b-unzip2 해서 이제 푸시면 되고 마이너스 D 옵션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요 xzet입니다. xz.
XJS는 네, 그 가장 현재 링스에 쓰는 것 중에 압축이 제일 좋은 걸로 여기 보면 뭐 람펠, GF, 마코프 3명이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자가 XJS 붙고 지금 고용량 파일인 경우에 지금 XJS 배포가 되어 있고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그림도 넣어놨죠. 압축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기여한 거 한번 해보죠. 기여한 거. 다시 묶어보죠. 타로 CVF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이번 4점 타락이죠. 4점 타락하고 별표점 tx 한번 해보죠. 자, ls 마이너스는 텍스트 4점 나오고 좀 x에서 한다는 거죠. xz 텍스트 4점 타르하고면 ls 마이너스를 해보죠. 야, 그래 그나마 그래도 XJS는 네, 저용량 파일에서도 예, 성능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죠. 어쨌든 GZ보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XZ 여러 뭐 이렇게 좀 고용량 파일이라든지 저용량 파일 좋기 때문에 XZ이 좀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두 번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에서 어차피 압축하는데 한 번에 하자. 자, 그래서 압축 옵션을 넣습니다. 압축 옵션. 그래서 컴플렉스는 대문자 Z고요. 그 다음에 지짓은 소문자 Z고요. 그 다음에 BZ는 소문자 J. 요거는 대문자 J로 갑니다. 특히 다른 거는 용량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 지집은 약간 줄어듭니다. 제가 지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타로 하시고요. 자, 만약에 지집을 압축하게 되면 소문자 ZCVF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하고요. 2-2로 해볼게요. 타로 .gz 이렇게. 보통 이제 타로를 쓸 때는요. 그 압축 옵션 줄 때는 보통 타로에다가 그 압축 기법까지 명기를 합니다. 이렇게 묶어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쳐보시면 한 번에 됩니다. 잠시만요. 대상을 안 줬죠. 죄송합니다. 별표점 txt가 되겠죠. 이거 txt 엔터를 빵 치시면 자, 아시죠? 너무점 txt를 타로를 묶으면서 압축까지 지집으로 압축을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ls-l 하시면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묶인 게 생기는데 한 번에 한 게 효율성이 조금 더 좋죠. 또 게다가 지집만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뭐 별 차이 없어요. 지집만 약간 한 번에. 지금 한 번에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푸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한 번에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에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다시 교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부분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타로 옵션. 자, 타로 옵션 갑니다. 이제 제가 압축 그냥 4개라고 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기용침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링스 마스터를 보시면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같은 제 대문자 Z죠. 컴플렉스 관련된 그래서 대문자 ZX 지금 잘 안 씁니다. 얘는 뭐 거의 안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집은 소문자 Z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문자 J입니다. 뭐 I 같이 보이는데 소문자 J 비주투죠. 확장자들 보시면 되고 그냥 가장 좋은 XZ는 대문자 J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푸실 때 뭐 타로 GZ 받았다 그러면 타로 ZXVF 하시면 되고요. B2를 받았다 그러면 JXVF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Z를 받았다 그러면 대문자 JXVF 하시고 이제 마이너스 C 옵션은 이제 보통 이걸 없으면 현재 디렉토리 풀지 않습니까? 대문자 C 하게 되면 USR 로컬 SRC를 찍어주면 그 디렉토리 안쪽에 풀라는 겁니다. 요 대문자 C 옵션, 캐피탈 C 옵션도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리눅스에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윈도우 옵션 집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집까지 지금 넣어놨는데 위치해 보시면 집 윈도우에서는 집이라든지 위치하시고요. 언집 해보시면 명령 존재합니다. 네, 요거 가지면 이제 윈도우에서 집을 많이 쓰잖아요. 뭐 좀 그 ZIP 요거 확장자 붙는 윈도우형이 쓰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